원칙,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리맥스 프라이먼에서 1대1 프렌즈 팀장을 맡고 있는 김창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맥스 프라이먼의 전수호 과장입니다. 여기 계신 김창곤 팀장님과 빌딩 프렌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상가 계약에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이런 영상을 어쩌면 우리 동부상보다 더 많이 촬영을 해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보겠습니다. 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상가 계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상가 계약을 할 때 보통 몇 년을 계약을 하나요? 보통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이상은 원하시죠. 근데 임차인들은 저희가 1년도 괜찮다. 사업을 이제 처음 스타트 하시는 임차인들은 1년 계약을 하고 1년 후에 필요에 따라서 연장을 계약하도록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1년만 계약을 해야 하는 걸까요? 창업을 했다면 보통은 장기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상가가 필요할 텐데 1년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최초한 날부터 10년 동안 갱신을 할 수 있는 청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 보면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이제 다만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변경이 생겨가지고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2년을 계약했으면은 10개월 만에 내가 빠지고 싶은데 못 빠집니다. 그럴 때는 남은 2년 계약을 온전히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스스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면 괜찮은데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다 해도 렌트프리라든지 어떤 베네핏을 많이 주지 않으면 빠지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짧게 쓰는 게 유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임차인들이 아주 곤란한 지경이죠. 장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이러진 않아요. 계속해서 임대료를 또 내야 되고 장사를 안 하니까 수입이 없으면 임대료를 못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금에서 까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계약이 임차인에게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을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갱신 계약을 할 때 임대인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또 요구하는 만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2년 계약을 하고도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 없다면 2년 동안 임대료는 그대로 동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참고로 임대료는 무한정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임대료의 이제 5% 범위 내에서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경우에도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정해놓은 금액이 다르긴 한데 그 이하의 금액은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상가가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은 지역마다 약간 다릅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총액이 9억 원, 그 다음에 수도권, 부산은 6억 9천,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환산보증금은 정말 계산하기 쉽습니다. 일단 관리비는 빼고요. 임대료만 계산을 하거든요. 보증금 더하기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즉 보증금이 1억이고 임대료가 500이다 하면 500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하면 5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1억과 5억을 더한 6억이 환산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의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보장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임차인이 언제라도 나간다고 할 경우 이를 임대인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야겠다 이런 것들도 강행 규정에 속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상가를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직접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배수라든지 정화조 이런 시설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신 후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덧붙인다면 이 건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건물의 용도가 병원 자리다. 이것을 내가 학원으로 쓰고 싶다. 이제 이런 예정이다 하시면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용도 변경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고요. 또 기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심할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차인은 한 3개월 정도면 용도 변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뭐 장애인 시설도 해라, 소방실도 해라, 뭐 피난 계단도 만들어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거의 뭐 대수선급으로 바꿔야지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야, 큰일 난 거예요. 이랬을 때 임차인이 빠지고 싶은데 이런 임대차 계약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빠지기도 힘든 상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상가라도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아셔야 되고,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고 이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뭐 가장 중요한 건 돈 아니겠습니까? 돈. 네, 여기들은 세금이라든가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은 잔금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또 계약 당시에 현재 임차인과 뭐 임대인과 뭐 여러 관계자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세금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반드시 좀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분 촬영해주신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거의 첫 촬영이다시피 오늘 떨리는 마음에 왔는데 편하게 이렇게 촬영 분위기 조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한데 저희 채널명은 빌딩 프렌즈. 프렌즈. 아직 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뭐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새롭게 그리고 또 손쉽게 드리고자 하니까 앞으로도 저희 채널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빌딩 프렌즈에서 전국에 있는 200억 원 안팎의 중소형 빌딩들을 다루는데요. 많이들 저희 리맥스를 믿고 전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속의 물건을 제가 거의 거래를 못 시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간이 가도 분명히 전속으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다 처리를 해내는 리맥스에게 꼭 맡겨주시고, 이렇게 꼭 좋은 요지에 있는 건물을 사시고 싶다 하시면 문의 주시면 우리 리맥스가 400명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좋은 매물, 정보 많이 드리면서 안전하게 확실한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여러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요새 정말 많으실 텐데, 이러한 법률 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지만 소중한 내 재산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저희 돈보상 챙겨보는 거지만 뭐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 임대차 계약할 시에는 저희 리맥스 프라이머의 누구죠? 김창문 팀장입니다. 전수동 과장입니다. 네, 이분들께 문의를 해주면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리맥스 코리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